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강력한 1216 규제가 나온 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웬만한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오래된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추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가장 이번 규제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예상됐던 지역이 이 마포구 일대인데요. 마포, 용산, 그리고 성동구 여기에는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이 단지에는 큰 가격의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이 구축 오래된 아파트들이죠. 이 친구들 가격이 오히려 호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는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매수세는 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번 116 규제에서 하나의 공급 완화책이 있죠. 바로 10년 이상 보유의 경우에는 이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이제 중과 그리고 장특공제 이런 것들을 또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물량이 좀 시중에 돌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유일한 완화책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좀 틈새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6 규제에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매수 억제에 기반을 둔 여러 정책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 금융 규제 그리고 증세 전략,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증세 관련된 부분, 이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이런 것들은 내년에 보다 많은 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준 규제가 아니었나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택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대상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러한 절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오늘 제목이죠. 116 규제의 또 하나의 구멍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자, 이번 규제에서 유일하게 이 완화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자, 116 유일한 공급 유도책.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원래는 우리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 10%, 3주택자 20%포인트 중과를 하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 배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다 적용을 해주겠다는 거죠. 중과를 배제해서 10%, 20% 중과가 안 되고 또 장특공제까지 적용이 되게끔. 어떤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로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죠. 정리해보면 2020년 6월 말까지 이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주택을 팔 수 있게끔 숨통을 좀 트여주겠다. 그리고 시장에 물건을 조금이나마 증가시키겠다라는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정부에서 이 완화책을 기획했을 때는 내년 6월 말까지 공급되는 양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계산하고 만든 이 공급 유도책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에 가는 절세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택은 계속적으로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앞으로 공급 부족도 눈에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매도하는 것보다 이러한 유일한 공급 유도책을 활용해서 절세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한시적 완화를 물건을 매도할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절세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물건값은 오를 거고 물건이 부족하니까 파는 게 손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가 6억을 초과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굳이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도 더 아낄 수가 있고요.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아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냉정하게 우리 다주택자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이번 한시적 완화 때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증여를 할 것이냐. 자, 근데 다 제한점이 있죠.
자, 매도를 하기에는 지금 당장 집값이 떨어지기보단 오를 것 같다라는 심리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는 이미 혜택 축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이 증여입니다. 증여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단순 증여와 오늘 말씀드리는 부담부 증여,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자, 서울의 주택 증여 거래 건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사실상 이 증여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증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하락기에는 증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 보시면 2017년은 14,000건 정도가 되는데 2018년에서는 28,000여 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거의 2배가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담부 증여는 무엇일까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거나 이 양도할 때,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자녀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증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팔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이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게 되는 것, 이걸 승계한다고 하는데 부채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세금을 계산할 때는 말입니다. 이 증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양도 관련된 부분을 따로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가 뭐냐면 이렇게 증여와 양도 부분을 따로 활용을 해서 세금을 아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바로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자, 증여자에게 이 채무액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억짜리가 있으면은 3억이 전세가 들어있다. 그럼 3억을 채무액으로 보는 거고 그 2억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액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그냥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3억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돼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봐서 이 증여세를 따로 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애초에 이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이유는 바로 부부가 증여를 할 경우에는 6억 금액을 공제를 해주죠. 자, 증여세를 한번 보시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시에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바로 증여세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공제죠.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자,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성녀일 경우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 자녀를 활용한 것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배우자. 이거를 활용하면 일시적 완화를 이용해서 크게 금액을 아낄 수가 있다. 자, 이런 6억 공제 금액을 활용하고요. 우리가 일반 과세율이 최대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낮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낮으면 최대한 아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 30% 이하로 똑 떨어지게 되면은 이익이라는 거죠. 6억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이 정도 금액 아니라면은 절세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재반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뭐 취득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반 비용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똑똑하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은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사실 이러한 계획을 잡고 계시면 이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라 보니까 내년 6월 말까지만 제공되는 기회이고 그리고 뭐 10년 이상 보유하신 경우에 이거를 매도할 계획이 아니라면은 이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내후년 종부세는 더 크게 증가를 할 테니까요. 이제는 2주택자도 상한이 위로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엄청 나올 겁니다. 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단순하게 이 공제율 이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부담부 증여를 선택했을 때는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취득세 부분 생각을 해야죠. 채무 승계분 취득세는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1% 적용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주택 가액이나 규모에 따라서 이 취득세율은 변동이 있다 찾아보셔야 되고요. 자, 증여취득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4%입니다. 증여는 4%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내가 부담부 증여를 활용할 때 취득세가 얼마인지도 계산을 해서 그게
또 지출하는 비용으로 잡으셔야 유리한지 불리한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하시면 낭패봅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채무를 승계하더라도 전액 무상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근데 채무 인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유상승계 취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채무 부담을 입증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무를 승계해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부고 아무런 이 채무에 대한 부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상취득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이름으로 소유 재산이 있어서 요거를 처분하거나 또 담보로 제공해서 이 채무를 부담할 수 있을 경우에는 또 인정을 해줍니다. 자, 같은 말인데 과거 상속도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또 이것도 부담이 가능할 경우, 입증이 될 경우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담부 증여가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요건들에 내가 충족하는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건이 됐을 때 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을 것인가? 큰 금액 절세가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인당과세죠. 그러니까 부부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기 때문에 과세 표준 자체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종부세를 아주 크게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뿐만 아니라 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매수 가격과는 관계가 없이 이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이 취득 가액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를 하면 5년 뒤에 매도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뒤에 매도를 하게 되면 증여가 이루어진 그때를 취득 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차익 자체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 주어진 상황이 다를 테니까 꼼꼼히 따져보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 다 계산을 해봐서 본인이 이익이 되는지 판단을 하시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증여 사례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증여나 부담부 증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담부 증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과 같이 한시적 이 배제로 장특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야 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지만, 이 보통의 경우 10년 보유가 아닌 경우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가 되죠. 장특공제도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증여세율보다 양도세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부담부 증여보다는 단순 증여가 유리하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넘기게 되면 취득세 부분 발생될 거고 증여세 부분 발생이 되니까 이러한 지출이 합당한가 본인이 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 꼼꼼히 따져보고 산출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16 규제의 완화책 중 하나인 이 합산 배제, 중과 합산 배제와 장특공제 적용, 여기에 대한 매도를 하지 않고 하나의 출구 전략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 규제, 여러 가지 방안들 내놓을 때 이런 모든 면 고려해서 공급을 정말 할 수 있게끔, 팔 수 있게끔 하는 제대로 된 이 규제들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카페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많은 가입,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